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오늘은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딱 11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 특성상 저는 정말 굉장히 많은 부자를 알게 되고 정말 친해진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랑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본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제 부가적인 또 수익을 창출하더라. 직업은 굉장히 다양해요. 간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 회사원 분도 있고, 정말 다양한데, 은퇴를 하신 분도 있고,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은퇴했어도, 본업을 굉장히 빡세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시드를 딱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더라. 아니면 자신의 부동산에서 자기가 직접 가게를 하면서 본업을 하면서 부동산에서도 부가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삶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랑 이제 사업소득이랑 이 자산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 있는지 끊임없이 조사하고 있더라.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전월세 위주의 소규모 거래만 했다면 지금은 건물 자체의 평당가라든지 매매 거래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건물은 굉장히 좀 시세 대비 비싸게 팔렸다. 이 건물은 굉장히 좀 시세 대비 저렴하게 팔렸다. 이런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동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수없이 많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매물들을 보고 있고, 이 돌아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그 위치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규모의 건물들은 보통 한 30억대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있는 강북 지역은. 그런 건물들을 위주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는 시도를 계속 하더라. 그거를 느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놓치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접촉을 많이 하고, 매물을 많이 보겠어요. 그 몇 억짜리 정말 내 인생을 갈아 넣은 시드를 누가 한 번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매물을 굉장히 이분들을 이미 많이 보고 있고, 그 중에서, 골랐다. 그리고 이미 또 이제 고르려고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제가, 파악을 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지역 분석 및 조사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이 데이터에 기반한 미래를 예측한다. 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최근에 상가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 건물을 왜 샀는지 물어보니까 이 바로 앞에 이 역세권 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가 크게 날 것이고 또 지역이 같이 번성하면서 이 상가 건물의 평당가가 뛸 것으로 예상돼서 이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성수 쪽에 또 부동산을 오픈하신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서 한 20년 정도 된 분이에요. 왜 거기에 오픈하셨죠, 사장님? 물어보니까 20년 전에 여기 오픈을 할 때 성수와 용산을 국가에서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거기에 개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투자한 것이 아니라 지역 분석, 그리고 조사, 현장 분석,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감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에 기반한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시드를 모은 그 것에 집중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건물주분들도 성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중개를 해드렸을 때, 예? 정말 FM대로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깎으시는 분들,
뭐라도 가져와서 고맙다고 뭐 선물해 주시는 분들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데 특징 중에 제가 정말 느낀 거는 이분들 중에서 제가 뭐 그 삶이 해프다고 느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두 다 씨드를 모으는 것이 몸에 축적이 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들어요. 이분들이 제가 정말 제 부동산 인근에 자산이 한 1,000억 원대 달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 계약을 안 하면 쉽게 만날 수가 없는 분인데, 그분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시대는 부자한테 유리한 시대고, 이 시대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시기에 딱 5억은 있어야 된다. 5억. 응? 5억 또는 10억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드를 이분들은 굴려가지고, 그분도 물론 자기는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투자라는 거에도 정말 운이 필요합니다. 운이. 지금은 그 운을 넘어서서 운이 나를 따르도록 하는 엄청난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시드를 모으는 것에 집중한 순간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사실 3억, 5억, 10억 모으기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 쓰고 싶은 욕구, 투자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투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참고 더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씨드를 모으는 것에 집중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그 건물을 사신 분인데, 그분은 아파트를 왜 사니? 부자는 아무나 되는 거야. 나는 첫 매매가 아파트가 아니었어. 여기 있는 단독주택을 샀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월세가 계속 나오잖아? 그 월세를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 나 살 집 하나, 투자처 하나만 있으면 돼. 대신 이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야, 돈을. 그러니까 차, 명품 이런 거 이런 거를 사지 말고 부동산을 사기 위한 시드를 모아라. 그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이분들은 화랑기에는 투자하지 않고 침체기에 투자를 하더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절대로 무리한 투자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들었던 일화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한 말씀 그대로 제가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 아유, 우리 부자들은 특히 IMF 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쟁 나면 지금 있는 부동산 가격은 모두 거품이 꺼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나온다. 부자들은 그때 현금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남들이 다 살 때, 열광할 때,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남들이 죽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할 때 죽는 게 바로 부자다. 그게 투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정말 그 돈이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정말 하루에 뭐 2~3시간씩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불과 2020년에서 21년도죠. 근데 정말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내 옆에 친구 새끼는 사서 부자가 되고 나는 벼락거지가 되고, 이런 심리적 박탈감이 엄청났고, 막 다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그런 막 심리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분들은 이미 IMF도 경험하고, 이게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주의를 요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작두, 지금은 좀 관망하지 그래, 좀 더 기다리지 그래,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들리죠. 왜? 이미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장에도 한번 쳐맞아 봐야 그 다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성공을 위한 정말 몸부림을 치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화랑기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뭐 하세요, 이렇게 두더라.
침체기에는 적극적으로 줍더라. 실제 일화로 제가 지금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광운대 역 바로 옆에는 강북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미룡, 미강, 미성 아파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대수가 거의 뭐 한 9천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시세보다 한 20에서 25% 정도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남이나 잠실에서 막 주워가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부자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거를 잘 주어요. 왜 잘 주는지 아세요? 항상 주시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째 특징, 6번째입니다. 부자들은 부채 비율을 50% 이상 넘기지 않더라. 물론 정말 확신이 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 영끌한 투자는 굉장히 절망감과 지옥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부채 비율을 50% 넘기지 않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같이 금리가 고금리로 될 줄을 일반인은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예상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금리 때는 막 신나죠. 근데 그 한 치 앞을 미련하게도 못 보는 우리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50% 넘기지 않더라. 그런 거를 제가 느꼈고요. 7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적인 건데, 이분들은 그림자, 즉 이론을 쫓지 않으며 그림자의 실물, 본체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더라.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은 경매, 건축, 투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교육하는 분들은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을 말로 풀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자기가 경험한 거를 우리한테 말로 풀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찐 부자들은 사실 뭐 말로도 풀어내겠지만 직접 그거를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제 그 형님 중에서도 이 경매를 통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된 분이신데, 이분도 사실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 작두, 그 경매 교육 그렇게 돈 많이 주고 받아도 큰 소용이 그렇게 많이는 없다. 이거를 눈으로 직접 보면 이해가 쉬운데 글로 풀어내고 용어를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거다. 한 번만 딱 낙찰 받아봐라. 직접 가서 경매장을 경험하고 현장을 너가 계속 다녀봐라.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교육을 듣는 거지, 교육을 먼저 듣지 마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저한테도 되게 감명이 깊었거든요. 뭐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도 건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육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아요. 직접 공부를 하고 직접 투자를 하고 직접 건축을 해버리시니까 그 그림자를 쫓지 않더라,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경제학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경제학 공부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론 아니겠습니까? 현상을 분석하고. 근데 이게 제가 들으면서 솔직히 뭐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이 이론을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론 자체를 경험해 버렸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제가 좀 느꼈고, 8번째입니다. 8번째는 판단이 빠르고 냉철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분들은 지금 같은 시기는 당연히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공사비나 인건비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가 있고, 부지를 사더라도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투자 물건, 정말 S급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음? 분석을 해서 딱 수익률을 분석해서 바로 계약금을 꽂아버린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분들은 판단이 빠르고 냉철하다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아까도 그 세 번째 특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지역 분석을 하고 조사 공부를 하고 그 동네 관심 있는 지역의 경매 물건 그리고 나와 있는 물건들을 이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대화를 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세도 알고 좀 분별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빠르고 냉철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경험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더 용기를 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허영된 자랑이 없고 자만이 아닌 자신감과 여유가 배어 있더라.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효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효리가 굉장히 당당하고 가식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부자들은 사실 부자가 아닌 척을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실력이 있잖아요. 그 실력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누가 보면은 좀 너무 자만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절대 뭐 말이 많거나 이런 분들도 절대 가벼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 안에 좀 깊이가 있고 굉장히 자신감과 좀 여유가 배어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 핵심을 관통하는 경험과 이치를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도 앞으로 한국의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변 국가들과 관련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에 1인 주거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도시는 왜 소멸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수명이 왜 지금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저한테 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이고 정말 집중해서 들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 아니면 정말 어렸을 때 자기한테 굉장한 임팩트를 줬던 이런 사건들 그런 경험 스토리들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핵심을 관통하는 이치더라. 결국에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변별력 그리고 부자가 된 경험 왜 건물주가 되고 싶었는지 건물을 왜 사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시드를 모았는지 뭐 그런 경험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핵심을 관통하는 정말 이치들. 왜냐면 이분들은 책에서 이분들이 베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가 부자가 됐고 그 부자가 어떻게 해서 될 수가 있었는지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서 얻은 제 좀 결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느낀 거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부자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부자가 됐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나도 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깊게 느꼈던 것은 희망입니다. 왜냐? 그분들도 저와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훅수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제가 별명이 부두사 아니겠습니까? 부두사가 뭔지 아세요? 불알투족하신 사나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도 제 두 발 두 손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와 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뭐 30억, 50억, 100억, 1000억 이런 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강렬하게 느낀 거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희망이었어요. 희망. 그거를 가장 강렬하게 느꼈어요. 결국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그 기초적인 근원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됐잖아. 이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허영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자만이 아닌 자신감과 여유, 그 부자가 된 스토리, 그리고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자신만의 정말 그 배어나오는 경험과 가정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그 희망과 소망, 그리고 긍정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게 부가적인 얘기인데요. 저도 솔직히 어디 가면은 절대로 제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없는 게 뭐냐면 그게 없어요. 제가 허세? 저는 허세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어디 나가면 무시당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굳이 이야기하지 않죠. 나를 무시하지만 이야기할 필요 없죠. 왜? 나는 이미 그들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해서 사실 남들한테 그렇게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고 부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을 보면은 아, 진짜 막말로 액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월세 살고 아, 정말 허세를 부리는 존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아, 정말 이 속에서 막 오만 가지 이 목 끝까지 말이 막 차오르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야, 그래, 야, 너 응? 대단하다. 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끝냅니다. 왜? 굳이 이야기를 해서 불화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를 시비 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핵심을 관통하는 이치를 이야기해 주더라. 그리고 바로 11번째입니다. 제가 정말 느낀 건데요.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경험을 씹어서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닌 통째로 꺼내줍니다. 소화는 내 몫이에요. 확실히 이게 부자가 되는 것도 정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게 이분들의 경험이 제게 아니잖아요. 결국 들었어도 그거를 실행하는 것은 내 몫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그 들었던 것의 99%는 결국 소화되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배출이 돼요.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잊어버리고, 자꾸 감퇴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실행했을 때 그것이 100%, 1000%내 몸에 영양분이 되더라 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요. 어쨌든 씹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해보고 직접 경험을 해봤을 때 아, 그분들이 아, 그 형님이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총 토탈 한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저도 엄청나게 막 준비를 해서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제가 직접 실제로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럽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 좀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과연 돼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단순히 부자라는 것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도 많고 돈이 계속 불어나고 관계도 굉장히 풍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넘치고 유복하고 쌓이는 이런 세계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돈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말이 과연 진실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전 돈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이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를 해서 부자도 되고 싶지만 그 목적,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이로운 기여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제 스스로를 돕고 싶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듯이 돈을 뛰어넘어서서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서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자신만의 그 좋다는 이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